네, 오늘 제약바이오 산업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뜨거워질지 혹시 제약바이오의 탑픽은 뭘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하루인데 오늘 특별히 또 강하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 또 나오시는 날이 제약바이오의 날이라서 그러니까요. 보니까 머크사와 이제 모더나사가 공동 개발한 암 백신이 시장에서 뭔가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들썩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건 뭐 사실 머크의 기술보다는 모더나의 기술이죠. 네. 이 mRNA라는 건 대부분 코로나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mRNA라는 플랫폼 자체가 원래 항암 백신으로 먼저 개발이 되었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mRNA의 가장 큰 장점, 갈아 끼우기가 가능해지면서 코로나 백신이 좀 빠르게 개발이 되었고 상용화가 되면서 mRNA가 세상에 좀 선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mRNA 백신이 그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대규모 임상을 너무 단기간에 많이 네네네. 해버렸다. mRNA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가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 모더나와 머크가 발표한 데이터는 이미 기존 암학회에서도 박수를 받을 만큼 괜찮은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이 개인 맞춤형 mRNA 암 백신이 그러면 어떤 기술이냐? 결국에는 환자의 암의 돌연변이를 분석해서 그 암의 특징을 mRNA 담아서 면역세포한테 이게 암이다라고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형입니다. 예. 결국에는 암 조직을 통해서 그에게 맞는 항암 백신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말이 백신이지 백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키트루다와 병용 투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면역세포가 결국 암을 더 잘 공격하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흑색종에서 임상 3상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흑색종에서만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췌장암이나 폐암까지 예. 다 확장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영향을 줄까 네네. 그게 여기에 이제 많이들 관심을 두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mRNA 플랫폼이나 mRNA 쪽에서 제대로 된 항암 백신을 하는 기업은 없어요. 예. 사실상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은 거의 없고 이제 ST팜의 경우에도 siRNA, ASO 같은 분야에 대한 원료, 올리고 API를 많이 할 뿐이지 mRNA에 대한 생산 여건이나 설비는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뭐 큰 수주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알테오젠이 좀 직접적인 수혜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래서 나오는 것 뛰는 같아요. 흐름이 있었군요. 오늘. 그렇죠. 예. 결국 머크도 키트루다 IV를 모두 키트루다 SC로 바꾸고자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키트루다 SC 큐렉스가.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 병용 투여도 큐렉스, 키트루다 SC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들 기대를 하고 알테오젠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적응증도 확장이 될 거고 뭔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이오주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온기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런 이슈가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어제 일단 바이백 덕에 네. 금리가 조금 내려와 준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큰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발작이 약간은 눌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미국 바이오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고 그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 하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 물론 미국의 경우 인수합병을 토대로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이 메인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트렌드를 봤을 때 바이오가 현재 호황기인 것은 맞고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기업들을 필두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이번 모더나를 통해서 mRNA 관련 직접적인 기업은 없지만
siRNA나 이 RNA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릭스나 알지노믹스처럼 RNA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빅파마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mRNA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관련주로 오르는 뭐 엔투텍이나 소마젠 이런 종목은 상한가 가고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간접적인 관련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냥 에스티팜 RNA가 이런. 묻은 기업들이 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것도 있는데 네. 오늘 유독 좀 그런 흐름이 크게 반영이 된 거죠. 워낙 네. 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느 정도는 테마성이 있는 부분이라 그걸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냥 RNA가 대세 기술이고 mRNA뿐만 아니라 이제 sRNA도 좋을 수 네. 있다. 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덩치가 시총 2조 원 이상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못 가니까 약간 좀 답답한 흐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타나 좀 반가운 마음은 들었는데 하반기는 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8월부터는 바이오가 좋을 거라고 되게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기술 이전 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예. 왜냐면 상반기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기술 이전 계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했었고 물론 알테오젠이나 뭐 아리바이오, 한미약품 다 어느 정도 발표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8월부터 그런 기술 이전 계약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작은 계약이지만 그래도 계약을 필두로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준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올릭스의 경우에도 로레알이나 일라일리와의 옵션 혹은 본계약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알지노믹스 뭐 다른 기업들 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아이노베이션도 키트루다와 병용투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면역 환경이 얼마나 이 키트루다와의 병용투여에 있어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 어느 정도 기술 이전 계약이 한두 건이라도 나와주게 된다면 저는 그게 바이오의 대세장 혹은 단기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매크로가 좋지 않다. 매크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유가가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장기 금리는 여전히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바이백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해소가 될 때마다 네.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마다 바이오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연구개발 쪽 그리고 기술 수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착 붙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에 관련해가지고 RNA 같은 부분 이벤트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예. 바이오 하면 많이들 네. 팔로우 하시는 게 학회잖아요. 학회, 예. 근데 학회가 또 6, 7월에 부재했어요. 6, 7월에 부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기 모멘텀이 없다. 요즘은 또 워낙 다들 트레이딩을 빨리빨리 네. 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나와? 다음 주가 아니라 뭐 다음 달이야 이러면 또 안 사고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학회가 부재했다는 사실도 바이오를 살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한 그랬군요. 요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학회들도 다시 시작이 많이 돼요. 9월에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세계 폐암학회 WCLC가 있고요. 유명한 학회죠, 그거. 그렇죠. 예. 세계 폐암학회인데 이제 한국에서 마침 또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또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세계 3대 암학회 에스모가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WCLC, 10월 에스모, 그 이후에는 이제 11월 SITC, 11월 애쉬, SABCS 아니면 이제 그 비만 쪽에서도 여러 학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특히 8월부터는 학회들이 좀 있다. 그때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뭘 발표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걸 발표하는지도 팔로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달라진 게 뭐냐? 네. 이제는 전임상 데이터만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크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트렌드를 알아보게 되면 결국 그게 또 국내 트렌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아스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췌장암,
특히 라스 타겟의 최저암 항암제 레볼루션이라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임상 3상 성공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저암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은 다 같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으로 좀 구경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도 이렇게 쭉 분석을 기업마다 하셨을 텐데 최근 보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뭐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얻긴 했더라고요. 네. 작가님은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지금 그래도 하방이 네. 많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회사 자체도 좀 주주 친화적인 상황이고 예. 더 나아가서 일라일릴리의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그로 인한 매출이 많이 반영된 것도 있는데 미국 직접 판매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이 과거 몇 년 동안 많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직판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가 시작이 됐어요. 예. 어느 정도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치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1조 3,9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도 4,518억 원. 우리나라 기업이 이 정도의 실적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하반기에는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펜트라, 램시마의 SC 제형의 경우에도 적응증 확장으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바이오 시밀러들 혹은 바이오 베터들도 최근에 올해 또 출시된 게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반에는 바이오 시밀러도 약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좀 빨리빨리 부스트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도 5천억을 넘길 수 있게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주주 친화적인 면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고 코스닥 승강제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오늘 이제 모멘텀 얘기하면서 알테오젠도 제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승강제 얘기도 해주셨고, 근데 승강제 1군 후보가 또 알테오젠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나 여러 가지 뭐 추가 기술 이전 이런 모멘텀들이 갖추어지고는 있는데 좀 괜찮을까요? 들어가도 혹은 이제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사실 코스닥 네. 승강제가 바이오에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자체가 너무 적고 알테오젠 정도나 돼야 일부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코스닥 승강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혹은 바이오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길지는 네네네. 모르겠으나 알테오젠이 1부 리그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지금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소규모지만 기술 이전 계약을 하나 더 체결했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계약이 있어요. 하나의 물질만을 계약하는 게 아닌 패키징 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건 나오게 된다면 조 단위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조 단위 딜이 나올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적이 찍히지 않습니까? 이 큐렉스라는 키트루다 SC의 시장 점유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올라와 주고 있어요. 머크가 제시한 게 18에서 24개월 동안 30%에서 40%의 시장 점유율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걸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큐렉스의 매출이 한 뭐 5조 원 정도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로열티가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거의 뭐 1,000억 원 정도의 현금은 유입이 되는 거고 네. 이 큐렉스를 필두로 다른 빅파마들과의 계약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과 함께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요소들은 남아있을 것 같다. 결국 알테오젠이 잘 되고 알테오젠이 올라와 줘야 그 아랫단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죠, 그렇죠. 상방이 예, 좀 예, 열린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알테오젠이
잘 돼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8월 중후반으로 가고 있고 이제 9월 전반적으로 당분간 바이오주의 탑픽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 이유까지 좀 전해주시죠.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뭐 네. 알테오젠 당연히 알테오젠. 좋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좀 높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큐렉스 매출에 대한 실적 성장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잘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잘 가야 된다. 예. 이젠 잘 가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8월 말에 1,000억 원 이상의 오보행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올릭스의 경우에도 로레알과 로레알과 일라일릴리와의 본 계약 혹은 옵션 행사 여부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버행의 이슈로 인해서 눌려 있지만 함께 봐야 된다. 오버행 때문에 무조건 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작년에도 대규모 오버행이 있었는데 올릭스가 좀 잘 대응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 계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옵션 행사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릭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는 보로노이인데요. 보로노이. 아무래도 네. 지금 WCLC 세계 폐암학회 이후에 에스모나 SABCS 같은 유망한 학회들이 다 개최가 되는데 보로노이가 하반기에 유독 학회 참여율이 높은 회사거든요. 네. 근데 보로노이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학회 모멘텀이 되게 잘 반영이 되는 기업이에요. 주가 하락도 최근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잘 되는 것 같고 최근 IR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나이브 임상 데이터도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나이브 환자는 이제 1차 치료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로노이가 임상 단계에 비해서 시총이 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잘 나오면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번 학회 데이터들 WCLC부터 에스모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제약바이오주 탑픽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나 작가님과 오늘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다음번도 또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